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106쪽입니다.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그 넓이를 비교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는 평면이나 곡면 등이 일정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크기이다. 자리를 얼마나 차지하는가가 넓이죠. 그러면 넓이는 평면이나 곡면에서 구할 수 있는데요. 평면은 평평한 면이고 곡면은 구부러진 면이죠. 그러면 넓이를 나타낼 때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을 때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cm,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넓이는 가로 1cm 곱하기 세로 1cm 곱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는 1, 1은 1이고 단위가 센티미터 2번 곱했기 때문에 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제곱 센티미터가 넓이의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의 단위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데요. 길이의 단위에 따라서 넓이의 단위도 달라지겠죠. 가로가 1cm, 1cm라면 1제곱 cm 이렇게 되고요. 가로가 1m, 세로가 1m라면 1, 1은 1에다가 미터 2번 곱했으니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 이번에는 가로가 1km, 세로의 길이도 1km라면 1, 1은 1에 킬로미터 2번 곱해서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의 길이에 따라서 넓이의 단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도형의 넓이를 읽어봅시다. 가로가 1m, 세로가 1m죠. 가로, 세로는 길이의 단위입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더니 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읽을 때는 1제곱미터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7쪽 1번 가로가 6m, 세로가 5m인 텃밭의 넓이는 30하고 네모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넓이의 단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네모 안에 알맞은 단위를 쓰고 읽어봅시다. 여기 텃밭이 있는데 가로가 6m, 세로가 5m죠. 그러면 6m 곱하기 5m. 그러면 6, 5, 30이고 미터가 2번 곱했기 때문에 제곱미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30 제곱 여기 2를 제곱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미터. 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다음 그림과 같은 넓은 들이 있습니다. 이 들의 넓이는 4하고 네모에 단위 들어가야 되겠죠. 네모 안에 알맞은 단위를 쓰고 읽어봅시다. 밑에 이렇게 여러 지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들이죠. 그러면 가로는 4km, 세로는 2km예요. 가로 4km 곱하기 세로 2km. 4이 8에 킬로미터 2번 곱했어요. 그래서 제곱킬로미터. 읽을 때는 8 제곱
킬로미터. 이번에는 넓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넓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마다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 있는데요.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러면 가로가 5칸이죠. 세로가 4칸입니다. 그럼 가로 5 곱하기 세로 4 하면 넓이가 나오죠. 20. 여기서 단위는 센티미터 2번이어서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하나가 1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요 하나가 1 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이런 게 20칸이 있었죠. 여기 20칸이 있었어요. 5 곱하기 4에서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전체 칸수가 나오죠. 20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20 제곱 센티미터이다. 이번에는 삼각형이죠. 삼각형은 가로 세로라고 하지 않고 밑변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를 밑변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는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삼각형은 나누기 2가 더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각형의 밑변은 사각형에서 가로에 해당하죠. 높이는 세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가로 밑변인 5 곱하기 세로 4를 하면 20이 되는데 이때 이 20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요 삼각형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각형의 딱 반이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20 나누기는 20의 반이니까 10이 되겠죠. 10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단위는 알려주었어요. 예제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도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가는 사각형이고 나는 삼각형이죠. 그러면 가는 가로의 길이가 2, 4, 6이 되겠네요. 세로는 2, 4, 한 칸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가의 넓이는 사각형일 때는 밑변 높이라고 하지 않고 가로, 세로라고 하겠죠. 그래서 가로 6, 세로 5 해서 30이 되겠네요.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다음 삼각형 볼까요? 삼각형은 밑변 높이라고 하는데 밑변은 사각형의 가로와 같고 높이는 사각형의 세로와 같죠. 그러면 요까지만 계산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2, 4, 6 높이는 2, 4, 5이죠. 그러면 6 곱하기 5는 사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6, 5, 30 나누기는 반이죠. 30의 반은 15가 되겠네요. 15 제곱 센티미터. 다음은 109쪽 1번. 다음 중 넓이가 가장 큰 삼각형을 골라봅시다. 우리 삼각형 넓이를 비교해 보려면 넓이를 구해 봐야 되는데요.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과 높이가 반드시 수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밑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높이라고 할 수 있죠.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수직이어야 한다. 수직은 각도기로 재면 90도가 되겠죠. 직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변은 5가 되겠고 세로는 3이 되겠죠.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어요. 나는 밑변과 높이는 수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가 3이 되겠네요. 세로는 5가 됩니다. 나누기 2. 그 다음에 단은 가로가
여기가 가로, 여기가 밑변 높이가 되겠죠? 밑변 높이. 밑변이 5, 높이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5 곱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하면 3, 5, 15 나누기 2는 15의 반이니까 7.5가 되겠고요. 여기도 15의 반이니까 7.5예요. 단은 5, 4, 20에서 20의 반은 10이 되겠죠. 그러면 7.5, 7.5, 10이므로 가장 큰 삼각형은 다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각형의 넓이죠. 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됩니다. 가로가 4, 세로가 3이네요. 그래서 12. 나는 가로 4, 세로도 4죠. 그래서 16. 다는 가로 3, 세로 3. 그래서 9. 라는 5 곱하기 5가 되어서 25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넓이가 가장 작은 사각형을 물었어요. 12, 16, 9, 25 중 가장 작은 것은 9, 다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두 도형에서 넓이가 더 넓은 것을 골라봅시다. 가는 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이고 나는 삼각형이죠. 그러면 넓이 구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가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됩니다. 가로가 4고 세로가 3이에요. 그럼 12. 나는 가로가 5죠. 5. 밑변이죠. 가로가 아니고 밑변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4가 되겠고 삼각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5, 4, 20에 20 나누기 2 반이죠. 10이 됩니다. 그러면 가는 12, 나는 10이므로 더 넓은 것은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 생활 속 수학입니다. 1번 가방의 무게는 1.5kg이고 책 한 권의 무게는 400g입니다. 책 4권을 넣은 가방의 총 무게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책 4권하고 가방의 무게를 모두 포함해야 되겠죠. 그럼 책 4권은 한 권이 400g이에요. 4권이므로 곱하기 4를 해야 되겠고 가방은 1.5kg이죠. 1.5kg입니다. 그런데 단위가 달라요. 여기는 g이고 여기는 kg이죠. 그러면 단위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1kg이 몇 g인지 알아야 되겠죠. 단위 통일을 하려면 1000g을 1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600kg, g이에요. g이 되죠. 에다가 1.5kg이 있는데요. 그러면 g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는 1600이었고 1.5kg을 g으로 바꾸면 1kg이 1000이기 때문에 이것은 1500g입니다. 그러면 1600 더하기 1500은 3100g이 되겠죠. 3100g을 kg으로 바꾸면 우리 1000의 자리만 1000g이 1kg이기 때문에 1000의 자리만 kg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3kg, 나머지 100g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3kg, 100g이다. 밑에 3kg, 100g이 되겠습니다. 네, 2번. 한 상자의 무게가 10kg인 고구마 250상자를 실었을 때 무게는 몇 톤인지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톤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겠죠? 1톤은 1000kg입니다. 그러면 100kg이 25개 있어요. 10kg이 250 상자 있으므로 곱하면 되겠죠? 1 곱하기 25는 25예요. 1과 곱하는 수는 그대로죠. 그리고 0이 2개 있습니다. 2개. kg이죠. 2500kg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것을 톤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 1000kg이 되어야 1톤이죠. 그래서 2500 중에 1000단위 있는 거는 2가 됩니다. 2000이 되겠죠. 그럼 2000은 2톤하고 500kg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2톤 500kg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다 톤으로 바꾸자면 2.5 톤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표와 같이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추진 현황이 발표되었습니다. 분양되는 택지가 가장 넓은 지역, 그리고 지역의 이름과 분양 면적을 써봅시다. 어디가 가장 넓을까요? 3기 신도시. 숫자가 제일 큰 걸 찾으면 어디죠? 네, 단위는 다 똑같고요. 단위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다 제곱미터여서 단위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1134. 그리고 뒤에 만도 다 똑같아요. 만도 확인해야 되겠죠? 649만, 335만, 813만, 그리고 343만이에요. 그러면 택지가 가장 넓은 지역은 남양주가 되겠죠? 남양주. 분양 면적은 1134만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이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도면을 보고 넓이가 가장 큰 방을 찾아봅시다. 넓이가 가장 큰 방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방 4부터 볼게요. 여기는 2죠. 여기 나와 있어요. 2.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가 될까요? 네, 여기서 보면 되겠죠? 여기하고 똑같아요. 3. 그러면 여기는 2 곱하기 3에서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 2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죠. 세로는 똑같이 3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9.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2 더하기 2죠. 그러면 4가 되겠고, 세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네, 3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3. 그래서 여기는 12. 방 1이 제일 크죠. 방 1은 어딘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계산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5보다는 크죠. 5. 그 다음에 일단 5라고 해도 5라고 하고요. 5보단 크기 때문에 세로는 3이 되겠네요. 3. 그러면 15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여기 가로가 5보다 큰데 5로 계산했기 때문에 가장 큰 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 1이 가장 크다. 가장 넓은 방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넓이의 단위, 그리고 넓이 구하는 방법, 그리고 넓이를 비교하는 것까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